안녕하세요. 키타헤드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죠. 제가 이번 명절을 시작하는 아침부터 감기 몸살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감기 기운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1년에 2번 정도 이제 크게 아픈데 이번이 좀 액된 겸 해서 좀 아팠던 감기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이제 뭐 연휴에 아파가지고 어떡하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 연휴에 아팠던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몸살 찬스를 써가지고 이 시댁에 가서도 일도 많이 안 하게 됐고요. 제가 큰 며느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전반적으로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댁에서 전만 좀 붙이고 누워있고 이러면서 몸살 찬스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휴가 아니라 일상에서 아프게 되면 일하느라 이제 애 보느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고충도 많이 없었고, 특히나 이제 제일 기뻤던 소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 체중 증가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명절 끝나고 나서 체중 증가가 없었습니다. 아팠던 덕에. 그래서 너무 좀 기쁘기도 했고 그래요. 이게 정말 대단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액땜이 아닌 액땜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초조해지기도 하는데 아무튼 스피아님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이게 감기가 문제가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감기로 한번 운을 한번 띄워봤어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죠. 그리고 사망자도 130명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한 것도 사실이죠. 뭐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이때 한 가지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사스 그리고 메르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는 딱히 백신이 없죠. 현재 뭐 홍콩에서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는 있는데 이게 동물 실험을 비롯해서 인간에게까지 임상 실험이 완료가 되려면 적어도 한 1년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 현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결국 이것을 치료하고 회복을 하는 것은 우리 인체의 면역 체계예요. 정말 놀랍죠. 이게 현대는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현저하게 낮을 정도로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만들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인체는 결국 자가적인 면역력으로 이것을 이겨냅니다. 뭔지도 모르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이겨내요, 자가적으로. 그렇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는 무엇이냐? 우리 인체가 스스로 이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딱히 이 바이러스를 없애준다기보다는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주고 어느 한쪽으로 과부하가 돼서 망가지지 않도록 인체가 망가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미처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질병에 있어서는 노약자, 노인뿐만 아니라 약자가 더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발병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래도 어쩌다가 걸렸다고 하면 회복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 회복은 자신의 체력 그리고 면역력에 따라서 개인차를 많이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칫 젊은 사람들은 어리고 이제 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당부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절대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이 다이어트를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식이요법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중인데 만약에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감기가 잘 안 떨어집니다. 막 심한 감기도 아니고 단순한 이제 코감기, 목감기인데도 코감기다라고 하면은 이제 코밑이 헐어서 딱지가 앉을 정도로 오래 가고요. 그리고 목감기다라고 하면 한 달이 넘게 기침을 해서 이제 뭐 혹시 큰 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모델이 했던 이런 직업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했던 인터뷰에 대해서도 말씀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왜냐면 몸이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외상, 이렇게 뭐 생채기가 난다든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피로감이 있다든가 스트레스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인체의 이 항상성이 무너진 상태가 되면요. 몸은 생존을 위해서 그 항상성을 맞추는데 무조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회복을 하고자.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아프면 잘 먹어야 한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몸이 이런 자가적으로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오다 보니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상황에서 한두 숟가락 먹으면 찌죠. 살이 다시 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지속하게 되고 심지어 운동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만약에 아프면 운동 안 하실 것 같죠. 그런데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가게 되면요. 몸이 아파 죽는 것보다 이 심적으로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 것을 더 못 견디게 돼요. 그래서 강박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어느 순간 이제 몸이 아픈 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심리적인 부분을 넘어가서 당연히 몸이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어지간하면 이 몸보다는 심리적인 것을 따르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이 몸의 컨트롤 타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 죽어도 일단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몸이 힘든 게 더 낫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되는 마당에 아플 때는 거기다 다이어트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인식해서 들어오는 에너지도 제한해버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까지 더 해버리게 됐을 때 자신을 회복하는 데 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대사에 대한 것도 간신히 돌리게 되는데 거기다가 바이러스와 싸울 에너지는 더더욱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계속 비기던가, 비기면 계속 이제 주구장창 아픈 게 지속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게 되면, 바이러스에 지게 되면, 이제 제대로, 정말 제대로 아프게 되는 거죠. 염증도 생기고, 더 악화가 돼서 큰 병으로 확대가 되고 하면서, 정말 자칫 생명의 위험을, 이제 위험해지게 될 때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날에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잘 먹는 거, 그리고 잘 쉬는 거, 잘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단단하고 강한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 나게끔 되어서 이런 제한급의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멸균이라든가 살균 같은 거, 이런 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큰 예방이 될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멸균이나 살균은요, 일단 밀실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야외, 트여진 공간, 도로, 공공장소, 이런 것에서는 하등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도리어 너무 균에 대한 이런 면역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처럼 큰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대처할 능력조차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할 때일수록 잘 먹고 푹 쉬고 이제 감기 걸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쉬어가면서 다이어트는 금물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세라피나님. 맞아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녀노소 안 가리고 굉장히, 이럴 때일수록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런 전반적인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많이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안전을 좀 지켜줘야 되죠.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운운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역시 이제 국가의 대책을 논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양제도 좀 먹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음주와 정크푸드로 인해서 이제 나름 자기는 잘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려를 해서 아무튼 제가 다이어트를 하다가 굉장히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이런 노파심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걱정이 됐어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아 정말 이거는 다이어트 심하게 하다가는 혹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거나 했을 때는 정말 사망할 수도 있겠구나. 지금 현재 감염된 연령대가 거의 5, 60대라고 합니다. 면역력이 한참 떨어지기 시작할 때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서두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육성을 좀 더 내야 하다 보니까 상태가 더 많이 안 좋은 걸 좀 많이 느끼네요. 제가 목소리가 지금 거의 갈라지고 있고, 자꾸 목이 따가워서 자꾸 기침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빠르게 준비한 것만 하고서 마치도록 할 텐데,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채팅창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예, 신수정님 감사합니다. 예, 물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다행히 신종 코로나 아니고요. 열은 없었고 단순 감기입니다. 네, 그래서 연휴 내내 아팠네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지금 많이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서 달린 댓글을 봤어요.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지방흡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방송을 보기 전에 이미 지방흡입을 하셨다고 안타까워하는 댓글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대댓글을 달아드릴까 하다가 그냥 혹시 또 방송을 보실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방송을 보기 전에 지방흡입을 미리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저도 그렇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왕 하셨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허사로 돌리면 안 되니까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빨리 잊어버리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요, 심리적인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세요. 이미 이제 지방흡입 수술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체중 감량으로 컴플렉스였던 체형이 변화를 했던 간에, 아니면 수술로 컴플렉스였던 체형이 변화를 했던 간에 일단 당장은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냥 좋아서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수술을 통해서까지 내가 뭔가 체형 변화를 바랬다고 한다면 얼떨결에 등 떠밀려서 수술을 한 거는 아니죠. 이렇게 막 별 생각 없이 한 거는 아니고 어쨌든 심리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외형에 대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다. 제일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요요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저도 흡입 수술을 해봤기 때문에 느껴봤고 그리고 타인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면요. 후기를 보면 희한하게 지방흡입 수술을 하면요. 이상하게 식욕이 좀 더 당겨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흡입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이런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식욕 억제제를 처방하기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이 지방세포수가 급격하게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호르몬의 작용이 아닐까
하고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세포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계속 섭취를 통해서 회복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식욕이 더 도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을 해보는데, 이거는 뭐 제대로 연구를 해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저도 한번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심리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스스로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겠죠. 내가 이제 지방흡입 수술을 해서 체형이 변화했다고 해서 심리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식욕 조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요요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심리 문제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나면 무조건 심리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다면 더 많이 악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지난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했던 것이 몰랐기 때문에, 몰랐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알았어.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안 게 어디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지난날의 것을 후회하거나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요. 우리는 이런 심리적인 관점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이 죽는 날까지 작용을 하다가 죽는 순간 멈추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내가 겪는 것들은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딱히 실패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만약에 더 궁금하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킵다이어트 전용 이메일도 있고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열려져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들 이제 실시간으로는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채팅을 할 때 물어보셔도 되는데 채팅에서는 잘 안 물어보시니까 이런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제가 그걸 부분을 가져와서 답변을 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질문이 들어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부분 말씀드리고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리고 듣는 분들도 조금 괴로울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기침하고 이렇게 약간 걸걸한 목소리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어떤 정보를 전달받는 데 있어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도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일단은 제가 항상 이 수요일에 약속을 한 부분이고 또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네, 안녕하세요, 말그마님.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세요. 네, 제가 1차성, 2차성으로 비만의 원인을 분류하는 경우를, 기준에 대한 것을 종종 눈에 띄게 봤어요. 일단 일순간 누가 한 명 말한 것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조차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 편이어서 제가 이런 대표적인 것을 보자면 1차성으로는 식사량과 식사 패턴, 운동량, 심리적인 요인, 수면 상태 등이 1차성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차성으로는 기질적인 문제, 병증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1차성 원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서 생겨나는 질환, 이런 것을 2차성 원인이다 라고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런 분류 기준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일단 1차성 문제에서 보이는 식사량과 식사 패턴, 그리고 운동량, 수면 상태 등과 함께 심리적인 요인이 열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전반적인 비만을 야기하는 습관 자체가 이미 심리 문제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모든 습관은 마음인 이런 무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기억 심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인 생활 패턴이나 습관에 대한 것은 심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서 어렸을 적부터 만들어진 습관을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이런 심리 밸런스가 무너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체의 밸런스 붕괴가 비만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에서 기준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면 1차성 원인은 심리 문제다. 말끔하죠. 그리고 2차성 원인은 심리 문제에서 비롯된 식사량과 식사 패턴, 그리고 운동량, 수면 상태 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교정하지 않았을 때 이제 나타나는 3차성 원인으로 신체적인 질환, 시민성 병증 등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타고나기를 이제 선천적인 것들 아니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의한 이 체중 증가라든가 아니면 뭐 당뇨 이런 임신 중독 같은 이런 병증은 따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 이게 과연 포함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은 이런 병증에 대한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에서 90%가 케어가 돼야 되지만 나머지 10%에 관련해서는 심리적인 문제로 병행을 해서 개선을 함으로써 호르몬 작용을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반대로 전자의 경우 이제 심리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밸런스 교정이 90%가 돼야 되고 나머지 이제 10%에 대한 것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되었든 후자가 되었든 모두 상호 10%가량의 여지를 남겨두는 이유는 어찌됐든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항상 연동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심리적인 결과로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반드시 항상 동일하게 케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각종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그리고 의학적인 처방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분명히 몸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고 무수히 연구 발전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 오로지 그런 부분에만 국한을 해서 다이어트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답이 없다. 라는 것이고요. 일시적인 체중 감량과 체중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지만 요요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왜곡되고 획일화된 한 가지 기준으로만 따라가게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다이어트에 있어서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비중이 더 큰지 그리고 왜 다이어트와 심리 문제를 뗄 수가 없는 그 관계를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음과 속마음에 대해 알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결국 1차성이니 2차성이니 해도 신체에만 국한된 다이어트는 수박 겉핥기식이다. 그래서 모두가 심리적인 부분에 비중을 두고 주목을 해야지만 결과 근본적인 이 원인을 해결을 하고 이 다이어트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오늘. 지금 감기 기운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나가는 게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지금 마무리를 간단히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차피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들으시는 분들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너무 많이 힘이 들고 해서 제가 그냥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쉽지만 지금 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심리 포럼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사실 우한폐렴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많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고 하면 포럼도 조금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빠르지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가 있냐면은 큰 아이한테 제가 큰아들이 8살이에요. 근데 옷을 입히면서 느낀 건데 제가 굉장히 하체가 튼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체 비만이었던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를 보니까 타고난 것이더라고요. 굉장히 아이가 허벅지가 탄탄합니다. 근데 이렇게 타고난 것에 대해서 하체 비만이다라고 말을 붙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타고난 체형을 하체 비만이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허벅지에다가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죽어라 갖은 다이어트를 많이 해왔던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왜 이제 모태 통통이니 무슨 모태 합이니 하체 비만이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말 그대로 텐에 있을 때부터 비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비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좀 인정하고 살아야 되면 좋지 않을까. 꼭 누구나 이렇게 스키니진을 예쁘게 입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자신에게 상처가 크게 작용을 하고 컴플렉스가 크게 느껴질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와닿지가 않죠. 그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뭐 자기를 긍정화시켜라. 뭐 바디 포지티브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상처에 대한 부분을 치료하고, 그렇게 되면 컴플렉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런 순서로 가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콩깍지가 씌이면 다 예뻐 보이거든요. 저도 제 다리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컴플렉스였었는데 제 아이의 다리가 그렇게 튼실한 게 너무 귀엽고 또 사랑스럽고 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어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각선미를 뽐내게 됐을 때 여러분들 다리를 보고 이제 사랑에 빠진다. 그럼 혹은 외형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그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관계 속에서 심리작용을 하면서 서로에게 호감과 재미가 생겨납니다. 즉, 여성의 경우는 상대에게 좋아하는 감정, 호감이 생겨나게 되고,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 기쁨과 재미를 느끼게 되는 이런 호감과 재미, 즉, 그것이 더 나아가 사랑과 열정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외형을 내가 이렇게 쭉 스캔하는 거, 상대의 외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그런 사랑과 열정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거는 마음의 작용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더러 남자분들이 인터뷰를 할 때 여자친구 왜 사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어느 부분이 예뻐서요 라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도 그 마음작용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그 부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의해서 사랑에 빠진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외형에 대한 것이 마음에 드는 것은 일시적인 긍정 기분이에요. 내가 인식대에 들어오는 감각기관에 긍정 기분이 작용을 할 때 돌아서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작용이지, 그 부분이 이제 호감이나 사랑, 열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24일 다이어트 심리 상담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도저도 아니게 이렇게 상담을 어설프게 끝내서 정말 죄송한데, 저도 컨디션을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셔서 좀 더 좋게 이렇게 제가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한폐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타액으로만 전염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타액이 묻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손을 항상 깨끗이 씻는 것이 큰 예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면역력을 위해서, 자가적인 면역력을 위해서 결국 회복을 하는 것은 외부적인 약물이나 치료가 아니라 여러분 몸 자체가 회복을 하는 그런 면역 체계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면역력을 기를 수 있도록 몸을 건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노이즈가 많이 섞인 전달이었을 텐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